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는 이희성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합격 자기소개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합격 자기소개서의 표현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서 표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특강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자기소개서 쓸 때 뭐가 어렵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쓸 내용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 물어보면 지원동기 쓰는 게 어렵습니다. 미래포부 쓰는 게 어렵습니다. 성장과정, 학창시절, 성격의 장단점 이런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질문의 의도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현업에서 인사팀장을 꽤 오래 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팀장들이 자기소개서 질문을 만들 때 꾸벅꾸벅 졸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른 회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자. 이런 회사는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만들 때부터 읽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보다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은 또 뭐냐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딱 써놓고 읽어보면 애초에 자기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친구들한테 읽어봐 달라고 하면 친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소개서 표현법이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제 쓸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후에 제가 간단한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 쓸 소재가 없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질문 기껏해야 서너 개, 네다섯 개거든요.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쓸 소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쓸 소재라고 하면 좀 가볍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경력이나 경험을 생각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일상의 소재로서 쉽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주제로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표현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한테 내 자기소개서 좀 읽어봐 달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 읽죠. 읽으면서 쭉쭉쭉 읽으면서 첫 번째 반응이 이거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뭔 내용이냐? 하고 이제 대묻죠. 그러면 자기소개서 부탁했던 여러분들께서 그러죠. 당시 상황이 이러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친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듣게 쓰든가. 알았어. 그 상황에서 읽어볼게. 쭉쭉쭉쭉 읽어보면서 두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이거 완전 위인전되는 거죠. 정말 쓴 학생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쓰다 보면 완전히 위인전이 돼버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표현법부터 먼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표현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취업하려고 또 회사에서 쓰라니까 쓰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가치관, 지식, 기술, 경험, 정보 등등을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사람에게 전달 이해시켜서 판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실제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 목적 맞죠?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서류 심사를 할 때 자기소개서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사고의 틀과 행동의 틀이 우리 회사에 적합할까? 또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가? 또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열의가 있어 보이고 실제 준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읽는 쪽에서 읽을 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표현법 중심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좀 쉽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제가 사례를 2개를 보여드릴게요. 2개의 사례를 차례대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자기소개서 어떤 사례가 더 어필과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잘된 어필과 이해가 잘 되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표현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회사 1번 질문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 교과서를 벗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지성미를 갖추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외부 대학교 캠퍼스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면서 정보를 얻어 중앙대 모의 국무회의, 서울대 외국어 연극제, 한국외대 모의 유엔 총회 관람, 2006 세계 롤러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2007 성남 국제무용제 통역 봉사활동, 에반젤리 과천장애 어린이 합창단 뮤직캠프, 국제 청소년 해양캠프 교사 등 7개 이상의 캠프에 참가하고 태백산맥, 손자병법, 휴렛패커드의 전시요, 칼리피올리나의 힘든 선택들, 스티븐 잡스의 아이콘이란 책 등 다독을 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에서 정보만 제대로 수집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삶을 즐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교 때 성적 빼면 시체인 박군이 학점이 낮은 점수를 받자 제 열정에 대해 회의감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멕시코 유학 시절인 2009년 신종플루의 진원지인 멕시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포가 아닌 유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귀국 후 솔직한 모습으로 전공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스페인어 성경 공부를 제안해 1대1로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꿈에 그리던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역시 같은 전자회사 1번 질문,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저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육교조차 건너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 매년 등산대회에서는 힘들게 산을 올라가도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에서 힘차게 야호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고소공포증을 없애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고소공포증의 원인이 문제에 맞서 도전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찾던 중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스포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학교 내 패러글라이딩 동아리가 있었고 대학교 입학식도 하기 전에 동아리 가입을 먼저 한 특이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여성 신입생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여전히 높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처짐을 즐겁게 인정하고 더 많은 연습 횟수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고된 훈련으로 동아리를 탈퇴했지만 비행소녀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훈련을 하였습니다. 일용 연습을 하기 위해 20kg 정도 패러글라이딩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를 때는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끝까지 올랐습니다. 마침내 2007년 9월 충북 단양의 500m 고도의 두산에서 패러글라이딩 단독 첫 비행, 일명 처녀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를 조작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첫 비행 시간 10분은 그동안의 땀과 눈물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첫 비행을 성공한 이후 저는 더 높은 곳으로의 비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에서 여성 역대 최다 비행 횟수 150회 이상과 최대 비행 시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직접 문제에 맞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끈질김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를 그 누구보다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LG전자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고 도전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사례를 2개를 보여드렸는데 어느 게 더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실제 강의할 때 이 2개의 사례를 비교를 하는데요. 100명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98대 2 정도로 사례 2번이 잘 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확실히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글이 왜 잘 썼는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하시죠. 사실 글에 대해서,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 사실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분석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잘 쓴 자기소개서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자기소개서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잘못된 글이 됐나. 우리가 그런 특징들을 분석해서 피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2개를 읽어보셨고 잘된 글과 잘 이해가 안 되는 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두 줄이라도 지금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 생각들을 메모를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쓴 자기소개서 사례라고 했었던 패러글라이딩,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사례 잠깐 볼까요? 참 글이 눈에 잘 들어오죠. 읽히기도 잘하고 스토리도 쭉 짱짱하게 연결이 돼서 이해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패러글라이딩,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라는 이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쓰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팔아먹으려고, 나를 회사에 어필하려고, 또는 내가 회사에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요. 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인사팀장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 의견, 가치관, 지식, 기술, 경험, 정보 등등을 글로써 읽는 사람에게 전달, 이해시킨다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왜 전달, 이해를 시켜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서류심사 패스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서류심사 패스를 하려면 결국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잘 익혀서 이해가 돼야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요.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자기소개서 심사를 쭉 하면은요. 목적이 항상 이거였습니다. A라는 지원자를 패스시킬 것인가 드랍시킬 것인가,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낮은 점수를 줄 것인가,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스와 드랍이냐 높은 점수냐 낮은 점수냐라는 건 일단 글이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쪽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실제 자기소개서 심사하다가요. 글을 읽었는데 글이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죠. 판정을 아예 못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전달, 이해시킨다라는 정말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훌륭한 자기소개서, 표현이 잘 되는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면 훌륭하고 읽기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자기소개서가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원칙 하에서 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이해도 잘 되고 어필도 잘 되는 그런 글을 쓰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원칙은요. 표현이 참 쉬워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목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요. 인사팀장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 의견, 가치관, 지식, 기술, 경험, 정보 등등을 글로써 읽는 사람에게 전달, 이해시킨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정말 전달, 이해를 잘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원칙, 표현이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쉽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학생들 아마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표현들 쓰셨을 겁니다.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홍길동 씨
홍길동 씨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인은 어떤 의미로 쓴 건가?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것들을 수렴을 해서 한대 의견을 모아서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미안한데 나는 좀 개념이 달라요. 내가 현업 인사팀장 할 때 제가 모셨던 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인사팀장, 이 팀장, 이 팀장은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우리 인사팀 직원들이 즐겁고 신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옆에 있는 기획팀장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기획팀장은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나? 아, 예,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우리 기획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팀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더십이 다 맞는 의미들이거든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원자분들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쓰면 회사 인사팀장이 읽을 때 본인의 의도대로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견을 수렴해서 한데 모아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정한다라는 본인의 리더십의 개념을 인사팀장들이 그 의도대로 읽어주지 않고 각자의 개념대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뜻을 제대로 전달 이해 못 시킨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글을 쓰면 상황이 달라지죠. 리더십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팀원들 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조직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이해 못할 인사팀장은 없는 거죠. 표현을 굉장히 쉽게 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전달 이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참고로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개그 콘서트가 보고 싶지 명사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보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단 쉬워야죠. 또 더군다나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요. 이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지치고 짜증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렵고 복잡하고 고상하고 거창한 단어들을 쓰게 되면 이쪽 사람들이 싫답니다. 일단 참 쉬워야죠. 만화책처럼 읽으면서 쭉쭉쭉 읽히는 그런 쉬운 표현들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어필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달 이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직설적이어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면 비유적이어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당연히 직설적이죠. 예전에 제 강의할 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제 자기소개서 좀 읽어봐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습니다. 학창시절 부분을 읽었는데 뭐 어쩌고 막 썼습니다. 쓰더니 하지만 시력과 같은 학점이 택배를 타고 부모님께 전달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타구나. 시력이 아니라 실력이겠지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실력과 같은 학점이 택배를 타고 부모님께.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봤거든요. 시력과 같은 학점이 택배를 타고 부모님께 전달되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점이 굉장히 나빴고 그 나쁜 학점이 이제 우편으로 집에 보내졌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안 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인사 담당자들, 특히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냐면요. 실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주변에 인사팀장 모임들이 있는데요. 아주 자기소개서 심사할 때마다 힘들어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현업 인사팀장 할 때, 인사팀에서 근무할 때 자기소개서 읽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정할 수 있게끔 글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설적인 표현을 씁시다. 세 번째는요. 전달 이해가 목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토픽에 집중해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개 토픽을 건드려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의 토픽에 집중해야죠. 제가 읽어본 자기소개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A라는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장 과정에다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다양한 장점을 키워냈습니다. 첫째, 저는 인사를 잘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밝은 마음에서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인사대장이라는 별명을 늘 갖고 다녔습니다. 둘째, 저는 끈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연치 않게 끈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끈기 중요성은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셋째,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어냈습니다. 넷째,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췄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대학 생활하면서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 삼성전자에서 맡은 업무 완벽히 처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다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남삼류와 부대끼며 챙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남삼류 중 첫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셨기에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두 분이 함께 식당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이후에 동생들의 아침밥, 점심 식사, 설거지, 청소 등등은 제가 직접 챙겨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로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2살짜리 막둥이가 똥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채워주다 보니까 마른 기저귀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똥기저귀들을 모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직접 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친구들이 놀자며 집에 놀러 왔고 어린 동생들이 속없이 문을 열어주고 제가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나 봅니다. 친구들이 불쑥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빨아서 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살짜리 막둥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갈아찰 기저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겁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입사해서도 상사분들 선배님들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은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사분들 선배님들께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라도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토픽을 건드린 첫 번째 사례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토픽, 그 똥기저귀라는 소재를 통해서 글을 전달하는 자기소개서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역시 하나의 토픽에 집중한 똥기저귀 이야기가 훨씬 전달이 잘 될 거고 챙김이 몸에 배었다는 말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의 토픽에 집중합시다. 사실 500자 1000자만으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말이 아닌 글이라는 수단으로 무언가를 전달 이해시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똑똑한 지원자라면 하나의 토픽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똑똑한 지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달 이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면 추상적이어야 전달 이해가 잘 될까요? 당연히 구체적이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그 취업 준비생들 학생들이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취업 교육을 받아오면 현업 인사팀장들 강사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할 겁니다. 제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표현하는 인사팀장이나 강사들조차도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패러글라이딩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연상이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전에 똥기저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똥기저귀 사례를 들으면서도 뭔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는 느낌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학생이 얼굴은 모르지만 어린 학생이 화장실에서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셨을 겁니다. 어때요? 상상이 되셨죠? 이렇게 연상이 된다,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단어죠. 한자로 풀어보면요. 구체, 형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만 믿으시죠? 예를 들면 제가 재산이 현금만 10억이 있다 믿으시겠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없고요. 하지만 제가 신한은행 통장에 10억이 찍힌 통장 잔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오, 재산 10억 있네 하고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릴게요.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취업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뽑는 쪽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글을 읽었을 때 글이 머릿속에 그려진다거나 면접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이 들어오는데 답변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어김없이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말과 글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이라는 단어 명확하게 아셨죠?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나서 친구들한테 읽어봐달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려지니?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읽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얘기를 가끔 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글을 쓰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께 그려지냐라는 질문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읽어봐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그려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전달 이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깔끔한 문장 구성과 간결한 문장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읽는 쪽,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사람들의 상태, 심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하고 지쳐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딱 봤을 때 문단 구성이 깔끔하고요. 동시에 문장이 간결하다면 여러분들 정말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요. 간결한 문장 구성과 깔끔한 문장 구성으로 일단 읽게끔 만들어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요. 5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쉬운 표현으로 글을 쓰자. 두 번째,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 세 번째, 하나의 토픽에 집중하자. 네 번째, 구체적인 표현을 쓰자. 5번째, 간결한 문장 구성과 깔끔한 문단 구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쓸 소재가 없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해서 가르친 학생이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관계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좀 서먹서먹한 사이입니다. 연년생이라 그런지 같이 밥 먹기도 말을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자취하고 매일 보는 처지라 답답함은 컸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도 있지만 무심한 동생의 반응에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자는 마음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조금은 바꿀 만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올해 6월 초 복권 하나가 잘 되어서 30만 원 정도의 공돈이 생겼습니다. 여행 가는데 보탤까 고민을 했지만 문득 부모님과의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동생이 요즘 돈 쓸 때가 많은데 차마 우리에게는 손을 안 벌리려고 하는 것이 안쓰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동생에게 주는 것 좀 아깝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 필요한데 잘 쓰라고 하며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저에게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좀 서먹서먹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동생이 저에게 말을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 형이 고마워서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동생은 이 물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 일상의 소재로서 자기소개서 질문에 적절하게 맞춰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요. 뭐 엄청난 대단한 어떤 경험이나 사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일상에서 가볍게 접근을 하십시오. 질문의 의도는 면접관은 그 인사팀장들이 만들어낸 자기소개서 질문의 의도에 맞는 사례라면 정말 적절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가볍게 쉽게 일상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소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표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부분이 자기소개서 표현법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인사팀장들이 읽고 싶어하는 자기소개서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